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장동의 이익을 환수한 거 돈을 왜 7천억밖에 못 벌었냐? 9천억 벌었어야지. 그러니까 배임죄야.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극체제 뭐 어쩌고 하는데 당이 리더십을 가지고 당원들과 똘똘 뭉쳐서 총선 대승하고 나라 살림 바뀔만 하다 국민이 믿게 했으면 되지. 어느 정당처럼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 저렇게 하루 종일 싸우고 퇴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모경정 의원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고에는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고 쎄쎄 뭐 대장동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제 드러내겠다, 평가받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오랜 모진 생활을 잘 견뎌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뭘 공격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타격감이 없다라는 게 왜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까만 도화지에는 아무리 제가 검은색으로 색을 칠해도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도화지는 이렇게 조금 뭐 상처를 내도 금방 티가 나지만 검은색 도화지는 아무리 제가 무슨 매직을 갖다가 사인을 하더라도 티 하나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태에서 지지율까지 완전히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아쉬울 게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도덕적 기준치가 탁 낮아진 거야. 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여준 그분도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덕성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 아예 이거는 고려 사항 자체가 안 돼 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온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소만 돼도 그걸로 일단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원래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기소돼서 재판 가고 막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래도 그냥 대선 후보로 세워놓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결함들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는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자신의 결함 같은 것들을 막 자신 있게 꺼내는 걸 보면서 와, 우리 정치는 정말 비포 이재명, 애프터 이재명으로 나눠야 될 정도로 이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대선 후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치가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비포 이재명, 애프터 이재명이 아니라 비포 윤석열, 애프터 윤석열로 나눠야 되죠. 그리고 아까 까만 도화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크랩파스로 도화지에다가 열심히 색칠을 하면 까매집니다. 그 이후에 그 안에서 또 스크래치를 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예쁜 예술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만 도화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봐주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받겠다. 하지만 부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태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도 민주당의 올드보이들은요,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나와서 막 반박하잖아요. 막 반박하고. 아니,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검찰 공격했죠? 이제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유죄를 받았다면 검찰이 기소를 한 검찰이 잘못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판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전도된 사고를 하는 거고 옛날엔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했잖아요. 요즘 민주당 정치인들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그냥 겁없이 그냥 대놓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징후라고 봅니다. 몰락의 징후고 한국 정치의 몰락의 징후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게 그 당에서는 상찬을 받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일수록 오히려 더 아부파들이 많은 거죠. 그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상당히 모욕적인 평가이신 것 같고요. 부끄러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나온 전원합의체의 어떤 과정 자체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리고 그동안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그 신중함대로 갔다면 이 이야기를 할 건덕지도 없었겠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전원 합의체에서 10대2거든요. 이건 압도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그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분명히 백그라운드가 분명한 분입니다. 무슨 연구에 공교롭게도. 이거 그다음에 1심에서도 유죄받았죠. 2심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오류가. 그래서 이거는 이 재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빨리 했다고. 선거법 재판은 원래 633 원칙입니다. 이걸 늦게 하는 게 문제지. 빨리 했다고 그걸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마디만 그다음 선거법이라는 게 뭡니까? 반칙한 사람들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할 취지로 만든 게 선거법인데 그걸 빨리 했다라고 지금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뭐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전도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그럼 나라의 도덕성이 뭐가 될까? 네, 진 교수님 그 사법부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유세 현장을 보게 되면은 우클릭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뭔 상관 있어요.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좀 딴 것도 써보세요. 이재명도 한번 일시켜 보세요. 어떻게 되나? 글쎄요, 그냥 너무 마구잡이식 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실용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그때그때 취사 선택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실용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때로는 실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양분을 하자면 뭐 재계와 노동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재계에 가서는 우리 반도체 뭐 성장시킬 거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또 노동계 가서는 52시간제 이거 우리 뭐 절대 사수할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정합성이 맞지 않는 몇 가지의 정책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으로 그때그때 각계 계층 사람들을 만나서 사탕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나는 중도 보수요라고 하는 것만큼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진보 인사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진보 인사가 아닙니다.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그분을 뵀는데 자주 이렇게 사서에서 뵐 때마다 느낀 건데 저는 한 번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스럽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자. 김재석 의원은 마구잡이라는데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무원칙주의자죠. 근데 이념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지금 보수 후보는 그야말로 운동권 출신 노동운동가인데 민주당의 그 진보 후보란 분은 출세를 위해서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갖다가 진보 후보로 보는 건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만 지금 대선을 위해서 중도 보수를 뭐 실용적인 정책을 한다고 그러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이런 실용을 자기가 본인이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면 당내 반발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게 말하는 무원칙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네. 그래서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논리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다 동감을 한 분위기입니까? 방금 표현이 다 공감하냐고 물어보셨으니까 모두 다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뭐 지난번 금투세 논란도 그렇고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전에 민주당과 다른 지점은 예전에는 그것 자체를 어떤 투쟁 또는 하나의 격한 논쟁으로 비화되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나름 민주적이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진보 보수 또는
왼쪽 오른쪽에 이 스펙트럼을 보는 한 축이 있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은 진보 보수냐를 넘어서서 대중이 원하는 어떤 실질적인 대중적인 정당, 뭐 그걸 대중정당이라 표현하든 어쨌든 간에 대중적인 정당으로 향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축 자체가 다릅니다. 비교의 축이 다른데 그것을 그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